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소매 유통업체 타깃 커퍼레이션의 4분기는 11월에서 1월까지예요. 타깃은 4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 당일 주가는 9.8%나 높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깃 커퍼레이션의 4분기 실적이 호조세가 나왔어요. 연말 쇼핑 시즌 수요 증가가 나타났고 음식과 의류 그리고 가정용품 매출 성장의 그런 다른 결과가 실적으로 잘 나타났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30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9.4%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아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매출도 늘어났지만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타깃 커퍼레이션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3.21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14.4%나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 매장 매출은 8.9%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증가와 화물 및 그리고 상품화 등에 따른 공급망 비용 증가, 이런 이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압박이 4분기 매출 총 마진을 전년 대비해서는 1.1%포인트 감소한 25.7%로 나타나도록 한 거는 약간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런 공급망 부족을 완벽하게 벗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매출도 잘 나왔고 실적 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깃 커퍼레이션의 기업 개요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타깃이 어떤 회사냐? 타깃은 미국의 종합 유통기업입니다. 미네소타에 지금 본사가 있고요. 1902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조지 데이턴이 본인의 이름으로 백화점을 설립한 것이 바로 그 기원이에요. 1956년에는 미니애폴리스 근교에 이드나의 넓은 부지에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962년 들어서는 세인트폴 근교 로즈빌에 대형 할인점 원조인 타깃 점포가 설립됐어요. 자, 그림 보시면은 1961년 7월 9일이에요.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인데 데이튼이 할인 스토어 체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이제 큰 또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1960년대 타깃 스토어의 매장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뭐 숙녀 구두가 그 당시에는 이제 2.85센트부터 시작한 모습도 있고 각종 다양한 이 타깃의 1960년대의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현재 타깃은 어떠하냐? 현재는 미국에서 1,900여 개의 오프라인을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 및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이 타깃은 8% 정도가 돼요. 1위는 부동의 월마트가 46%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자, 부문별 매출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뷰티 및 생활 필수품이 가장 높은 26%, 그리고 가구 및 홈데코가 20%, 식품 19%, 전자 가전제품 18%, 의류 액세서리는 1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브랜드 전략 방향성이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떻게 보면 저희 편의점 가면 요즘 편의점 자체 브랜드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자체 PB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지금 타깃은 45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한 이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PB 브랜드 45개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면 2017년에 런칭한 여성 의류 액세서리인 어뉴데이가 있고 2018년에는 메이드 바이 디자인, 가정용품이나 여행,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이제 프라이빗 그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올인 모션이라고 운동복 및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운동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도 하나 런칭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이제 마켓 팬트리라고 해서 음식료를 파는 브랜드도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및 배송 트렌드가 강화됨에 따라서 커브사이드 픽업, 그리고 십2 배송, 매장 픽업 등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마존이 했던 걸 지금 다 월마트나 타깃 같은 기업들이 쫓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1,060억 달러 정도로
2020년 대비는 무려 47.5%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주당 순이익은 13.56달러로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87.9% 강한 성장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12.7%가 나왔고요. 타깃은 2022년 매출 가이던스로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한 자릿수 중반 정도면 이제 한 4에서 5, 6%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한 2.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걸 봤을 때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마진율은 8% 정도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2019년 이후에 타깃의 디지털 판매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는 향후의 그로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판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배송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있지만 드라이브 픽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를 타고 직접 그 주문했던 물건을 받아가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얘기를 하죠.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 코로나19 이전에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시장에 박차를 막 가하면서 이 확장을 하고 있을 때 반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리테일러들 예를 들어 메이시스라든지 아니면 노드스트롬 이런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여기서 이제 명암이 더 명확해졌죠. 온라인에 대비를 했던 기업들은 코로나가 오면서 수혜를 한번 쫙 입었고 그거를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조금 도태되고 이제 파산 신청이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타깃은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화에 굉장히 빠른 건 아니지만 아마존을 의식을 해서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월마트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또 하나였죠. 자, 타깃의 연간 매출은 지난 2019년 대비는 현재 2021년 말까지는 27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48% 정도는 모두 디지털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디지털 매출의 추가 매출에서 발생을 한 거죠. 4분기 디지털 매출 증가율은 9.2%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평균치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타깃은 2022년에 디지털 인프라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물류 시스템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돈을 쓰겠다. 이런 방향성도 밝혔습니다. 2021년 연간 디지털 매출은 전체의 18.9% 정도 수준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했고 2018년 당시에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판매가 한 5.5%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 대폭 증가를 한 걸 보면 확실히 온라인에 좀 준비를 잘 했던 기업들이 현재 이런 이익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깃의 밸류에이션을 여러 기업들과 같이 상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2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ROE PBR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022년 타깃의 PBR이 8.7배 정도 그리고 ROE가 55.5%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걸 나눈 가치 비율이 시장 수준이 19배 정도 돼요. 그리고 리테일 산업 평균이 20배 그리고 타깃은 16배로 자본 대비 주가가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종 기업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보면 저는 이제 5년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타깃의 1위험당 연율화 수익률이 1배 정도가 돼요. 1.00배. 그리고 S&P 500 평균은 0.87배고 이것보단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S&P 500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제 상대 비율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이제 왼쪽 상단으로 이 대각선에서 떨어진 정도가 클수록 같은 리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연율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왼쪽 위로 갈수록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주요 종목 상대 비교표인데 타깃의 12개월 선행 PER은 15.2배 정도가 나타났는데 시장이 19.2배 그리고 리테일 산업이 20배인 걸 감안을 하면 일단은 PER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향후 12개월치가 낮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저는 항상 2022년, 23년, 24년치 3년 연평균 복합성장률 CAG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CAGR이 타깃이 8.0%예요.
시장이 9.9%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다소 좀 낮긴 하죠. 하지만 리테일 산업은 6.1%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전통 리테일러들까지 합쳤을 때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한 그 PER을 EPS 그로스로 나눈 이 PEG 배수를 보면 타깃이 1.9배 정도로 시장과 동일을 해요. 그리고 리테일 산업이 3.3배 정도인데 이것보다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PEG 배수가 낮을수록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과는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 리테일 산업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아마존과 월마트, 코스트코 대비해서도 타깃이 지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을 12개월 선행 ROE PBR 차트를 보면 이 차트는 제가 항상 늘 되게 중요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반적인 ROE는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PBR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ROE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PBR이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럼 당연히 이제 저희는 조금씩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보면 전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더한 걸로 이제 순이익을 나눈 거예요. 그 율을 보면 코로나로 감소한 총 주주 환원율이 2021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ROE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좀 볼게요. 잉여현금 흐름을 보면 2020년 이후는 감소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 예상치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 2022년 잉여현금 흐름은 49.4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6.8%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마진 성장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 이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타깃 커퍼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타깃 커퍼레이션의 4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었지만 온라인 시대로 전환하는 걸 아마존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좀 수혜를 얻고 주가 상승률이 시장보다 높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